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나란히 강하게 들어온 것이 오늘 지수 상승 위쪽으로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검투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형 IT주들이 오늘 강세를 이어간 것이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175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예. 추세 자체가 1750포인트 이상 돌파를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 자체가 좀 이어지면서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10년 만에 인텔이 또 최대 분기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어닝 시즌을 맞아가지고 이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보유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대형주 보유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한 종목들만 잘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 지금 너무 이제 주가가 또 한편으로는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신규 매입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매수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에도 좀 눈을 좀 돌리셔서 코스닥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중소형주 IT 종목들 혹은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또 말씀드린 데도 한 1, 2주 정도 됐을 경우에 또 테마장들, 코스닥이 자금들이 몰렸을 경우에 테마장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테마주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주가 자체가 낙폭 과대가 일어난 종목들도 한번 전업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좀 업종 중에서 증권업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간다라는 것이 또 일치하는 그런 또 하루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들이 막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좀처럼 좀 보기가 힘든 장면이었는데, 예. 오늘 그러한 사항들이 좀 나왔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테마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해당되는 그 테마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장주라든지 2등주 정도가 좀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을 경우에 여타 테마들도 좀 자극을 받으면서 수급들이 몰리면서 테마의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되면은 코스닥 테마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강하게 가는 장이었고 증권주도 그 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장이었고 또 인텔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 전자업종들이 2% 이상 상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테마 종목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9천억 원이 넘는 굉장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는 연고점을 넘어가는 그야말로 굉장한 호재성 뉴스들도 터지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 그간 장을 이끌어갔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볼게요. 내일장 투자 전략 짧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 대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한 종목들 잘 가져가시고요. 오늘 외국인들 개인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 3% 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보유한 종목들 잘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팔면은 그건 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그 수급 패턴에 맞춰서 가져가시고요.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제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 그 과대 낙폭이라든지 실적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IT, 자동차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납축 전지를 생산하는 국내 1위의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어제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세방전지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기업 분석 잘 들어보시고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을 알고 투자를 생각하는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삼성물산 현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45%에 달한다라는 일부 증권사의 최근 전망이 있었고요. 이틀째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종목 진단 요청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검투사님, 예. 삼성물산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구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건설 쪽 사업과 무역을 통한 그 상사 쪽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건설 같은 경우 이제 건축이나 건설 토목 그리고 주택 사업으로 다시 네 가지 사업으로 좀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세 가지 에너지 사업과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사업 그리고 플랜트 사업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에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의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이 지어지면서 상당한 그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건물을 지은 것이 바로 삼성물산이고요.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인천대교라든지 영종대교 이런 그 대교들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기술력이라든지 수주 능력 면에서 월등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도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경우에도 이 삼성물산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예. 울진 원자력 5, 6기를 지었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건설사들의 그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담감, 그리고 미분양이 안 되고 또한 그 무리를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을 받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께서 갖는 그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건설 업종들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실 건설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그 부실 리스트에 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사업을 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브랜드를 도용한 레미안이라는 그 브랜드를 도용을 해서 상당히 그 주택 시장에 이슈를 좀 일으켰던 그런 그 주택 사업도 진행을 했고, 뭐 반포 같은 경우 이제 레미안 스퍼티지라든지 이런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삼성물산에서 지었고, 그리고 이제 상사 쪽으로 좀 들어가 봤을 경우에 상사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에서 건설 사업보다도 신성장 그 차세대 동력 에너지로서 이 에너지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체 단계에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영향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새로운 그 삼성물산을 키우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에너지 사업 쪽으로 가져갔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 역점 사업을 두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오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에너지 하나 포함되는 건데, 뭐 서울 면적의 한 40%가 넘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바이오 디젤 팜 농장을 인수를 하면서 그 바이오 디젤을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상사 쪽에서도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담수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화공이나 에너지 플랜트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건설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다방면에서 사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이제 대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재무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검투사님, 예. 재무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은 그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감소, 한 37% 정도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 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작년 한 3분기 이후 시점 때부터 금융위기라든지 국가 간의 그 신용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30%가 넘는 그런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그 부분들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들,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16% 이상, 유동자산이 4조가 넘는 그런 자금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수주 물량들도 뭐 상당히 많이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들이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4분기부터 7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 실적을 올렸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실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받쳐줄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투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그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 원인부터 일단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해외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더블딥 가능성들,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요 건설 종목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17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경기 민감주로서 금융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건설주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종들도 최근 들어서의 그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건설주들이 강하게 가는 모습, 삼성물산도 4.84% 정도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더블딕 가능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삼성물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전반적으로 추세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발생이 됐는데도 바닥을 찍고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과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 포인트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분대에 자리를 잡는 그러한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를 돌파를 하면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또 중요한 포인트 구간대가 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돌파가 안 될지 이제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기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신규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 한 200% 이상의 그 수주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한 3조 5천억 가량 정도 되는데요. 이 3조 5천억 가량 정도 내에서 삼성 그룹 계열사 안에 있는 사업들, 그 건설 사업들이 2조 원 가량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룹 내부에서도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수주가 받쳐주고 추가적인 그 수주가 이어지면서 수주 물량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이 됐다. 200% 이상.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낙폭 과대가 일어났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들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여력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주가 대비 이제 수익 비율 자체가 주가 순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될 자리, 지금처럼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될 자리에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용산 개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뭐 저도 좀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시나리오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용산 개발과 관련된 그 토지 매입 자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개발할 경우 이제 한 30조 가량 정도의 그 개발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 매입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좀 자금 조달하는데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느냐, 진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 랜드마크, 그리고 그 세계 속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그 윤택한 그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그 플랜 차원에서 이 삼성물산이 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포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끝날 사업은 아니다. 뭔가 그 협의점을 찾아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그 타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토지 매입 자금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더 달라. 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규모 자체가 30조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은행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대출해 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도 좀 사실이고 그리고 재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증자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자금을 좀 더 확보하려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예. 그것이 이제 쉽게 타협점을 못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의 좀 중요한 관건이고 주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망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충분히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관계들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 앞으로의 그 유효 수요 창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경우에는 협의점을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안 됐을 경우에도 좀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저평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보다는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런 상사 쪽, 에너지 쪽 사업 쪽에 더 본격적 핵심 역량들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자체가 좀 일부분 좀 실패를 하더라도 그다지 영향이 크지 성장성 면에서는 영향력이 좀 작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들어간 자금이 한 640억 가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삼성물산의 기본적인 자산이라든지 매출을 놓고 봤을 경우에 640억이라는 돈은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 640억이 실패해서 다 공중에 분산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협의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 실패하더라도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뭐 경영진들만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삼성 SDS의 지분을 한 18.3%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그 삼성생명을 아주 잘 상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세 차익들을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타자로서 거론이 되는 종목이 이제 삼성 SDS라는 그런 회사인데 지분을 18.3% 보유를 하고 있고 평가 가치가 이제 공모가를 제시했을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에서 공모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됐던 간에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10만 원 평균으로 10만 원대를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18.3%라면 한 1조 원 가량 정도의 그런 그 여유 자금들이 좀 생기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자본 가치를 자본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뭐 경영진들이 아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아시고 호재로서 주가에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한번 최현정 앵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삼성 SDS가 이제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삼성 SDS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이건희 회장께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또 따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텐데 누가 삼성 SDS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저도 뭐 그렇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극히 미미한 0.01%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8.81% 정도 그리고 따님 두 분이 4.18%씩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더 특이할 만한 것은 일단은 아드님이 더 지분을 두 분의 따님 합친 것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우리나라는 아들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혼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상장 이슈가 남아 있다라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주가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주가가 가고 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도 가면서 건설주들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용산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640억을 날리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가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쯤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 오늘에서 8%나 급등을 했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얼마쯤 매수를 해보면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물산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리는 게 요즘처럼 좀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여기 서울경제TV를 출연을 하면서 하나에 대한 종목도 그랬고 신화인터텍에 대한 종목도 그랬고 뭐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매수가를 좀 조정 주면은 매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싸게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낮게 잡았는데 그 매수가를 안 주고 주가가 다 그냥 위로 그냥 떠서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매수가 잡는 게 너무 힘든데요. 이 삼성물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부분대에 지금 오는 이렇게 상단 부분대에 와서 이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들을 지금 점검하는 그런 시점대가 있는데 이 오늘과 같은 분위기라면은 뭐 장중에 내일 같은 경우에 살짝 조정 혹은 강하게 떠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아무 때나 좀 잡으셔도 좀 상관이 없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내일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 그런데 시초가 장 출발해서 09시 9시부터 30분 사이에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해서 조정 없이 그냥 강하게 가거나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 시점대에서 오늘 종가 54,100원 이상대에서라도 그냥 매수를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30분 안에 주가 자체가 상승으로 출발하건 좀 빠져서 출발하건 일단은 좀 하락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 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 가격대인 54,100원 이하 구간대에서 편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르던 내리던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르면은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내리면은 조금 더 내리는 구간대에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한 호가라도 좀 싸게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전고점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용산 개발과 관련된 악재들이 주가 자체,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과거에 보여주었던 58,000원 선대에 58,000원, 과거의 지지 구간대로 보여주었던 이 구간대를 목표가 정도로, 단기 목표가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5853님께서도 최근에 삼성물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내용 잘 참고하셨길 바랍니다. 자, 기업 분석으로 알아보는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드립니다. 자, 삼성물산, 이 사업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로또 사업, 2번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2-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2-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검투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제까지 들고 계셨던 종목들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LG생명과학부터 볼까요? 예, LG생명과학은 제가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뭐 앞으로의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 그리고 주가의 가대 낙폭,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가지고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요. 매수 가격 같은 경우 이제 48,300원 이하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릴 때 이후에 48,000원 가격대가 내려와가지고 매수를 해서 아주 저가대에서 매수하면서 오늘 48,8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추천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1% 정도 안쪽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지만은, 그리고 매수가가 넘어갔지만은 앞으로도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박스권 가격대, 좀 횡보하는 가격대에서는 49,000원 이하대는 뭐 아무 때나 좀 매수 여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져있죠.
충분히 많이 빠졌고 앞으로 이렇게 빠질 회사도 아닌데 많이 빠졌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바닥 다지기 끝에 다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시세가 나기 위한 그런 전초전에 있고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권은 아직 벗어나 있는 시장의 중심에 없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더욱더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을 49,000원 밑으로 매수를 하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끌고 가시면서 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었죠. 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떠서 좀 출발했습니다. 4650원 정도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요번 주 들어가지고 한 3, 4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클럽처럼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싸게 사서 리스크를 좀 줄일까를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매수가 자체를 좀 낮게 좀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한 2호가, 3호가 정도를 남겨놓고 저점대에서 그냥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서 매수 단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일단은 상승이 더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대, 박스권 구간대를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떠서 출발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 좀 밑에서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패턴은 매수를 아무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2.65% 정도 들어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요 종목도 대한생명의 주가 회복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떠서 출발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늘 종가 가격대 이하로 빠지게 된다. 한 번 정도 뭐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좀 매수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좀 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어느 가격대인지는 뭐 내일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상승 출발하고 시초가에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을 하면 조정받는 시점대에서 얼마든지 좀 비중을 편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떠서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항상 비중을 다 실어서 한 번에 매수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매수가를 못 주고 출발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화인터텍이죠. 예, 신화인터텍도 마찬가지죠. 신화인터텍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한가였나요? 10%죠. 10% 이상으로 종가 마감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종목을 싸게 사는가 그 문제였는데 솔직히 좀 14,600원대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10%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가지 않겠는가를 내다봤었는데 그 눌리는 그 타이밍이 요것도 몇 호가 정도를 남겨놓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리딩을 했다면은 장중이라도 반등을 하면은 바로 고객분들께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시청자분들은 워낙에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5,000원 밑으로 그냥 오늘 제가 하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대로 15,000원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냥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매수가를 체결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4,900원대를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이제 매수가를 잡고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한 1% 정도 저점 매수에 성공을 해서 15,150원대에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종목이고 10%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는데도 이 캔들 자체가 보시면 음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음봉 자체로 마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단 부분에서 유지가 되면서 종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량들 다 받아주면은 한번 또 크게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5,000원 하단부 오늘 저점대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주고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이런 거 서울경제TV의 방송을 못 봤는데 또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시초가 또 항상 그래요. 시초가에서 강하게 출발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을 줍니다. 30분 안에 조정이 안 들어오면 뭐 그건 그 종목은 더 강하게 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좀 조정을 주는 때가 있으니까 상승으로 출발을 하던 하락으로 출발을 하던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량을 안고 가시면 이 종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16,000원, 17,000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포트에 편입하신 인터플렉스 상황 살펴보죠. 일단 매수가 됐죠. 오늘 수익이 조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종목 자체가 좀 너무 강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상승 고점대에서 많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종목이 이렇게 확 튀어서 튀는 종목들도 없고 이미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플렉스를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화나라든지 LG생명 같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한인터텍도 마찬가지요. 마치고요. 그 추천하는 것이 비교적 좀 수월했는데 인터플렉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요 횡보하던 차트에서 횡보하던 시점대에서 제가 인터플렉스를 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 가격대를 2만 원대를 잡아드렸는데 2만 원대 혹은 워낙에 매수가가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2만 원, 2만 200원 종가 어저께 종가 가격대에서 아무 때나 그냥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2,200원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 이제 매수가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 수익은 아니지만 이제 체결이 돼서 약간 소폭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들고 있으면은 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요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손절가 정도로만 이제 18,800원 아주 짧게 잡고 대응을 요 부분만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검투사님께서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금융주 중에서 들고 오셨네요. 예.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주 그 회사들 중에서 상당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경우 이제 더존 비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IFRS라고 해가지고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그런 회계를 그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은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적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영업권 상각 비용인데요. 이것이 4천억 정도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다가 이것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될 텐데 4천억이 다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 그러면 또 잡히던 것이 또 안 잡히고 안 잡히던 것이 잡히는 재무제표에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주 배당과 같은 2,400억 정도의 그 비용들이 또 그 차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각 비용에 대한 그 수익은 한 2천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뭐 이것도 뭐 상당히 생각지도 않던 수익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주가 자체는 영향이 있겠다.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그 글자 하나 차이로 그 잡히냐 안 잡히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격하게 뭐 수익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런 것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건설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고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고가대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도 부담이 되고요. 저항 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 여부도 상당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시점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대 돌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 매수를 하더라도 잠깐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돌파가 가능하다. 5만 원 이상 돌파가 가능하고 최고점도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매수가를 안 주시니까요. 오늘 종가 49,100원 이하 가격대에서 그냥 매수 타이밍을 주면은 언제든지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종목 이제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 5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도 얼마 정도면 47,300원대 정도, 47,300원대 정도를 손절가를 5일 이평선 약간 살짝 하향 이탈되는 지점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정도면 이제 한 5% 정도 손절가가 잡힐 텐데요. 그 점만 잘 지키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건투사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 신한지주를 말씀하셨는데요. 매수하시는 가격대를 48,9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순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현진 소재요. 현진 소재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21,700원이고요. 30%요. 예. 21,700원에 30%.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기 코스피는 많이 오르는데 이건 예.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 산 가격만큼 오를지 아니면은 팔고 아니면은 요즘에 증권주랑 금융주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 갈아타야 할지.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예. 이 종목 얼마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투사님, 예. 현진 소재가 들어와 있는데요. 좀 짧게 좀 짚어주세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실적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주가 그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상승 여력 쪽에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한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21,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뭐 이런 그 패턴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코스닥장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의 테마들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선주들도 좀 최근에 또 강하게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1,700원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뭐 더 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해서서 들고 가시고요. 아마 한 2, 3주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지켜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수가에 왔을 때 일단 차익을 하시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투사님,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삼성물산 이것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생에너지 사업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로또 사업,
2번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